아프면 사나흘 쉬면서 몸 상태를 살피고 외출이나 모임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이후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해외 유입 사례도 증가하여 매일 100명 내외의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째 실천하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희생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0시부터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격리 대상이며 우리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됩니다. 강화된 검역 절차 실시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 격리 인원은 정확히 예측은 어려우나 최근 외국인 단기 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체류한 체류자의 규모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점이나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 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준비된 9개의 임시검사시설 1,600여 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시설 격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토록 하고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해외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와 광명역 KTX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역사 등으로 이동한 이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의 수송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 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하여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하고 공항 종사자를 위해 퇴근 집중 시간대에는 별도의 공항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이 제한되며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교민 귀국 지원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고 이동 금지령이 내려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탈리아 교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530여 명의 교민과 가족들이 내일과 모레 두 차례에 나뉘어서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각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이 파견되어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을 확인하고 기내에서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입국자 가운데 1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에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감안하여 증상이 없는 교민들도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4일 후 2차로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30만 명의 한시적 생활 지원을 위하여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과 강진군에서 오늘부터 첫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4월 두 번째 주까지 조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 등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08만 원에서 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비 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되기 위하여 지역사랑 카드와 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각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한 이후 쿠폰 수령이 가능합니다. 매일 7,000명, 14일간 10만 명이 들어오는데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이 없었다면 이제 지자체 공무원과 자가격리자 1대1 이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앱을 활용하면 1대10, 1대20, 1대3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다른 지자체들은 자가격리 전담 팀을 구성을 해서 한 10명에서 한 200명, 300명을 이제 전부 관리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가격리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수칙을 잘 지키시는지 그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거에 더해서 타인을 감염시켰다거나 타인의 영업장에 손해를 끼치면 엄청난 그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질문 주신 기술적 오류들은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 오류를 보고받는 즉시 그 오류를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완벽한 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질문은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가 앱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CCTV를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폰을 놔두고 외출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사실은 이거는 강력한 처벌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음주 못하도록 졸졸 따라다닐 수 없듯이 저희가 자가격리자 그 문 앞에 보초를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력히 처벌하고 그 생활지원금 지급하지 않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